안녕하십니까. 편한 식품 방송 편식방 서필입니다. 식품과학자 최랑원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햄버거입니다. 얼마 전에도 또 나왔어요. 햄버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나왔고, 이 햄버거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외국에서도 나오고 한국에서도 나오고. 도대체 이번에 나온 햄버거 병이 뭡니까? 사실은 햄버거 병이란 말 자체가 잘못됐죠. 아, 그래요? 그럼요. 그 햄버거에서만 걸린다 그러면 그래도 햄버거 병이라 그래야 되는데. 네. 햄버거에서만 걸리는 게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우유에서 정말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우유에서? 그럼요. 수만 명 어린이들이 학교 급식으로 받은 우유가 뭐 탈이 나가지고 네네. 많이 죽었거든요. 아, 죽었어요? 네. 가까운 데는 유럽에서 그 유기농 새싹 네네. 그걸 갖다가 먹고 수천 명이 입원하고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그게 똑같은 다 오이로칠균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야채도 사탕수수, 과즙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식품하고 똑같다고 봐야죠.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햄버거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햄버거 병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중독 사고가 그렇게 많고 실제로 이제 사망 사고도 많은데 지금도 식품 사고의 그 태반은 식중독 사고거든요. 네네. 대장이 산다는 균이잖아요. 아, 이게 대장이니까 대장에 산다는 균. 그렇죠. 막창. 네. 그죠? 대장이 살고 있는 균이니까 우리 장에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도 100분의 1이에요. 살고 있는 균 중에서.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대장균이죠. 아. 그것도 자연 중에 있는 균 중에서는 그러면 사실 대장에 주로 살고 있으니까 다 자연은 네네. 작겠죠. 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잘 깨끗하게 만든 환경이면 대장균 오염이 작고 대변적으로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면 대장에 있는 균이 오염될 정도면 불결하지 않을까. 기준으로 옛날 삼는 방식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표로 삼는 거지. 위생의 지표지 절대로 위험균도 아니고 흔한균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장균이 일정 수치 이상 있으면 네. 다른 위해 균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비위생적으로 처리했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 위험한 균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대장균은 안전한데 이게 청결지수다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다 둘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게 네. 청결하게 만들어도 네. 대장균이 나와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청결하고 별 관계가 없어 사실은. 흔하지도 않은 균이 청결한데 왜 나오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균은 정말 다양하고 잘 번지고 돌아다니니까 어디에도 나올 수 있다. 예전까지는 안전했던 그 대장균이 왜 그게 병원성이 됐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균 중에서 극히 일부가 대장균이고 대장균 중 극히 일부가 병원성 대장균인데 그쪽에만 너무 관심 가진 것은 또 좋지도 않다 이런 말씀. 네. 그러니까 오이로칠균은 어떻게 이 장내 활동을 하나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이로칠균이 네. 일반적인 균은 독성을 안 만드는데 네. 오이로칠균은 베로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요. 네네. 그 베로톡신이 네. 분비가 되면 바깥으로 분비가 네. 되면 장출혈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오이로칠균이 장내에 들어가서 그런 병을 일으키려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모든 세균 감염성이요. 보통 이틀 이상 걸리거든요. 이틀이요? 네, 아, 그게 증식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자체가 근데 이제 다량으로 균이- 먹었을 때는 그런 식품 같은 경우는 다른 세균도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이미 변질되고 부패해가지고 이미 상한 음식이라서 그걸도 그걸 그러니까 못한다고 문제가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먹으면 한 그래도 꽤 오랜 하루 이상이 지나야 어느 정도 그 그러니까- 소식이 오는데 예. 지금 같은 두세 시간 만에 그럼 소식이 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처음에 그 방송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증상이 너무 빨리 와서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하는 측면이 있었죠. 근데 뭐 그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그때 발병 시기였는지 그러니까 그때 말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이번에 사건은 분명히 장출혈성인데 그 자체가 햄버거에서 나타나는 것은 확신할 수 없는 거지. 그게 동시에 여러 사람이 나타났으면 그걸 건데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보면 과거에 뭐 예식장이라든가 뷔페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예식장이라든가. 옛날 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식중독 그것도 같은 이거랑 같은 종류인 거죠. 꼭 그런지는 모르는데 워낙 균이 많으니까 어떤 균인지 모르는데 옛날 같았으면
식중독 사고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아, 굉장히 많았나요? 그럼 옛날에 같은 경우는 잔치집 갔다가 죽는 추상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 만약 확률적으로 그게 이제 독소가 세다면 그렇죠. 적어도 10명 중에 1명은 발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10명 정도 너무 많은 것 같고 100명 중에 1명 발병했다 그래도 100만 병분이 부추됐으면 10,000명의 환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만 명은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햄버거만 먹은 게 아니라 다른 거 먹고 산발적으로 돼서 그 사람들은 햄버거라고 인식을 못해서 발병이 났는데도 모르고 일단 있는 5.15 환자가 10,000명 있어야 돼요. 우리. 네. 아, 어쨌든 네, 뭘로 됐든 간에 병원에 네. 근데 그런 거 100명이 최소한 100명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정도 나오면 아마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번 게 집단으로 감염된 것도 아니고 증상은 햄버거병 증상과 햄버거병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5.15균 5.15균을 나타났어요. 근데 그렇죠. 그 징후가 나타났다는 말이죠. 출처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이제 근데 우연찮게 5명은 햄버거를 또 먹었고 증상이 나왔고 근데 그 한 군데 매장이거나 어떤 일정 매장에서 복수적으로 다량으로 나왔으면 어느 정도 햄버거 쪽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게 뭘 먹었는지는 알 수 없고 아직.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일본 그 당시 그 사람이 일본 네. 갔었는데 일본에서는 사탕수수 즙을 먹고 집단 발병한 지역이었거든요. 사탕수수 집에서도. 네. 그러니까 사탕수수를 먹고 집단 발병이 확인된 지역을 갔다 왔는데 네네. 시기적으로 뭐 그게 더 맞죠. 근데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 없는데 그분 중에 맞아요. 그 발견된 사람 네. 중에 하나가 오키나와에서 이번에 네. 크게 터진 네. 그 식중독 거기에서 갔다 온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시기적으로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근본적으로는 네네. 5.15균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당연히 네. 가장 많은 쪽은 거기 쪽이겠죠. 네네. 근데 그나마 이제 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그걸 또 분쇄했으니까 이제 골고루 퍼져 있겠죠. 이게 네. 그러니까 한쪽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지 않고 네. 그게 살균이 불충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갖다 놓고 이게 햄버거의 문제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햄버거라는 특정 식품이니까 그렇지 뭐 김밥이나 아니 다른 거를 먹고 냉면이나 여름에 많이 그 발생되는 것을 먹고 그랬던 것들은 조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햄버거를 먹고 유독 이런 게 나오면 혹시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햄버거일 때는 막 그게 대단한 것처럼 방송을 하고 다른 거 다른 별로 것들은 때로는 조사 조용하게 자체가 안 넘어가고 되고 안 사람들도 하고 인지를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고 뭐 식중독 걸렸어요. 그러면 어떤 균이 때문에 물론 당연히 병원성 세균이 감염됐으니 식중독 걸렸죠. 병원성 세균이 아니라 그러면 안 걸렸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요란을 떨고 그 균에 대해서 다른 데 감염됐냐 안 됐냐 양성이냐 그거 한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지. 유독 햄버거가 좀 이렇게 유독 항상 햄버거가 왕따를 당한 거네요. 아, 어떻게 보면 집단 이지매를 당하고 있는 이지매를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 5.15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햄버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건가요? 살균을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살균 어떤 네. 살균? 그러니까 대장균 자체가 상당히 잘 죽습니다. 가열하면. 그래서 그렇죠. 65도씨에서 10분 정도만 가열해도 빨리 죽는 균인데 네, 그 자체가 처음에는 아예 고기 상태니 고기를 삶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균하지 않은 주스든 열 처리를 안 하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식품의 안전을 가장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해썹이거든요. 해썹이 제일 먼저 적용되는 데가 우유나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그만큼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만큼 사건이 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햄버거를 다 익혀 먹으면 괜찮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익히면 괜찮죠. 문제될 건 없죠. 간단한 그래요? 이야기죠. 그러면 고기 말고 채소에서도 아까 말씀 감염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티에서만 꼭 나온 게 아니라 야채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모든 건 다 살균하면 끝나요. 아, 근데 살균하면 네. 품질이 떨어지니까. 아, 그러니까 주스가 신선하게 프레시하게 먹고 싶은데 네. 자체가 하다 보면 그런 게 남아있을 수가 있고 남아있으면 들어가면 잘하면 네네.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있어요. 없는 네네. 게 검사를 하면 네.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발병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는 거고 모든 건 다 살균하면 끝나요. 아, 근데 살균하면 네. 품질이 떨어지니까 아, 우리나라는 요즘 방사선 조사를 안 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방사선 조사 식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방사선 조사라는 게 뭐죠? 방사선을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쏘이나요? 그럼요. 왜? 그러면 세균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물 얘기할 때 그 우라늄, 그 그쵸. 방사선. 감마선. 뭐 감마선을 이용해서 그게 방사선이 감마선인가요? 그쵸. 방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사능은 방사능. 그걸 능력이고 물질. 그 물질에서 나는 빛이 선이죠. 그 방사선으로 그게 위험하다고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걸로 소독을.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안 하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방사선 하면 갑자기 이건 전자레인지 갖고도 그렇게 괴담이 뜨는 만해서 방사선을 하면 방사능으로 착각하는 거죠. 물질이 오염되는 것처럼 빛을 쪼인 건데. 선만 쪼여서 살균을 시킨 건데 네. 그게 이제 거기에 남아 있을까봐. 그러면 살균을 했을 때 어떻게 죽는지를 모르니까 이건 뭘 죽이는 걸 갖다가 이렇게 넣어놨으면 당연히 나쁜 쪽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일부 쓰다가 네. 이제는 다 퇴출됐다. 그렇죠. 방사선 조사 식품은 표시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식품회사가 내가 굳이 왜 그 리스크 않고 나쁘다고 할 건데 우리는 다 안 쓴 걸 하기로 하고 다 빼버렸어요. 일본이나 미국은 사용하고 있나요? 아직? 다른 나라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돈이 더 들어요. 방사선 세이면. 그쵸?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장점은 뭐냐 그러면 걔가 투과력이 좋아가지고 자, 이 햄버거를 살균하려면 살균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따로따로 살균하는 거 말고는. 그러면 이렇게 포장해갖고 박스 넣은 상태로 딱 최적점으로 하면 균일하게 들어가서 완벽하게 되니까 가장 적은 양으로 효과적으로 살균할 수가 있죠. 불과 며칠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패티에서 그게 나왔다. 근데 그게 꽤 많은 양이 유통됐다. 그리고 최근 일부만 회수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100만 명분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100만 명 중에서 100명 중에 한 명이 발병했으면 10,000명의 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확률적으로 그게 이제 독소가 세다면 그렇죠. 적어도 10명 중에 한 명은 발병이 돼야 되는데 100명 중에 한 명 발병했다 그래도 100만 명분이 부추됐으면 10,000명의 환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일단 5157 환자가 10,000명이 있어야 돼요. 네. 어쨌든 네, 뭘로 됐든 간에 병원에. 네. 근데 그런 거 100명이 최소한 100명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정도 나오면 아마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편한 식품이라고 이런 방송을 하는데 매번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식품을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나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 보면 솔직히 살짝씩 의심이 되고 훨씬 그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상처를 받고 불신의 벽이 사실은 커지는 거죠. 그걸 오토분에 그 제품을 검사를 해보니까 발견된 게 있었을 뿐이지 그게 기준치 다 이상이었냐? 감에 그러니까 걔는 기준치라는 게 없어요. 기준치가 없어요? 그럼 다 없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물 갖다 놓고 뭐. 고의로출균은 무조건 없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병원성균은 없어야 되는 거지. 병원성균은 적당히 있어도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어쨌든 안 좋은 게 이렇게 많이 근데 이게 어떻게 다 나왔는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표본 조사했는데 다 나왔나 보죠? 표본 조사를 한 것 중에 있다는 거지.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검사를 했으니까 그로 두 분 이상이 있다는 거지. 네네. 무슨 뭐 그거 자체가 뭐 어떻게 된다는 건 참 없죠. 그 자를 판단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햄버거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같이 사주고 같이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네. 편하게 드세요. 왜? 어느 식품이나 그 정도 오염은 있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감수해라. 이건 진짜 결론 내기 힘들죠. 그렇죠. 결론 내기 힘든데 네. 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자 좋다 5.15 사고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 식품을 검사를 해보자. 그러고 보니까 다른 충분하게 쌓아보니까 햄버거는 유난히 다른 식품은 한 번도 없는데 유난히 많다. 그럼 당연히 퇴출시켜야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식중독 사고가 다른 식품이 햄버거만 나냐 그러면 다른 식품이 훨씬 더 많이 났죠. 어떤 거죠? 예를 들어. 학교 급식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어디서 났죠 주로? 야채도 많이 났어요. 확인 안 야채. 하니까. 네. 영양사가 선택할 때 네네.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는 걸 자꾸 빼다 보면 네. 살균돼 있고 가공 이렇게 완전 히 처리돼 있는 것밖에 공부 못 하는 거죠. 이거는 햄버거병은 아니다. 식중독일 뿐인데 네. 가끔 여름에 일부 식품에서 식중독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식품 자체를 금지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 네. 식품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한 식품씩 우리가 제거해 나간다면 결국 먹을 수 있는 식품은 굉장히 아무것도 줄어든다. 어쨌든 오늘 햄버거 얘기는 편한 식품 방송에서도 좀 편하진 않아요. 제 생각엔 드시고 싶으신 분 식중독이나 편하게, 세균은 그러니까 절대로 편하게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식품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모르니까요. 가장 골치 아픈 이야기고 해결 안 되기 힘든 그렇죠. 그런 내용.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라. 왜? 다른 다른 식품보다 음식에서도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사고 날 걸 걱정하면 운전할 수 없듯이 편하게 드셔라. 근데 찜찜하신 분들은 안 드셔도 된다. 왜? 이거 안 먹어도 다른 거 먹을 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먹는 사람을 욕하거나 식품에 대해서 호도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다. 그러니 자 햄버거 드세요. 네. 저는 감자튀김 먹겠습니다. 이건 노리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다 먹어도 될까요?